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리플 가격으로 기분 좋은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외신 기사에 의하면 리플 XRP 가격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주요한 거래소에서는 리플 XRP의 거래량이 다른 암호화폐를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줬다고 다루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 현재 가격대의 XRP의 위험 보상 비율은 매력적이다. 리플과 SEC가 소송 판결이 수준에 나올 것이다. 특히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식 판결이 진짜 임박했음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해서도 SEC가 승소할지라도 리플 XRP 가격에는 큰 타격이 없다. 즉 더 떨어질 곳은 없다는 표현과 함께 리플은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리플이 이기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워낙에 리플과 SEC 소송의 지지부진함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의 번복과 예측들에 대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의 일정과 가격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조심스러운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튼 변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CFTC의 바이낸스 재소건입니다. CFTC는 법원에 거래 및 파생상품 규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그리고 CEO 자오창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소송의 구체적인 주된 이유는 바이낸스가 CFTC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미국 내 VIP 고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모객 행위를 벌이고 또 거래소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CFTC의 바이낸스 기소권은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증권 문제가 아니라 상품 문제라는 것을 SEC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CFTC가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장에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바이낸스가 규제를 어기고 여부의 문제를 더 뛰어넘는 일종의 관할권 싸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SEC, CFTC 모두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예산의 증액을 요청할 만한 업무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할권에 대한 구분이 의회를 통해서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SEC, CFTC 모두 암호화폐 업계의 업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건 이중으로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 시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SEC와 CFTC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 의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미국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의미 있는 이야기가 기억이 남는데요. SEC가 지금 여기저기 웨스 노티스를 제공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지금 현재 SEC가 가진 자원으로 암호화폐 모든 업계들을 다 기소하지는 못할 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이런 혼잡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나서 자기 산하에 있는 전통 투자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존 디튼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미국 시민들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으니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전통 투자 기관들은 시간을 버리고 동시에 미국 시민들에게 하여금은 암호화폐 역시 믿고 투자할 기관들은 현재 기소 대상들은 암호화폐 업계들이 아니라 전통 투자 기관들이다 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국의 분위기 때문인지 암호화폐 업계에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 크립토는 2024년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이슈가 될 것이고 승리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무서울 정도이다. 트럼프가 아닌 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화당에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내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상황에 맞서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CFTC 관련자가 CFTC를 떠난 지 4년 동안 다른 나라의 사법권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전체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여전히 의장으로서 직면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이 미국을 떠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떠나느냐가 문제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제한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헌법 전문가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게리 갠실러는 미국 헌법이나 76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것에 그의 정치적 야망이 방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SEC의 야망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게리 갠실러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은 아니겠죠. 현 정부가 이렇게 해야 너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달성시켜주겠다 하는 시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정부가 바라고 있는 모습을 결국 SEC 게리 갠실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리 갠실러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미국 시민들은 2024년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암호화폐 산업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그리고 집단들이 엮인 여러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를 하고 워낙에 헐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되어서 해당 은행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 외에도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국이 뱅크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개입까지 진행을 했으면서 반대로 바이낸스 보이저 US 자산 인수는 끝까지 보류를 요청하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